변비가 암으로? 많은 분들이 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장 폐색부터 시작이 돼요. 대장이 폐색이 되면 장이 줄줄 새는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 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장이 아주 타이트하게 대장벽의 벽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장이 망가지지 않아야 건강하실 수가 있는데 장이 줄줄 새요. 왜? 대장 폐색에서부터 대장에 온갖 세포 독소가 축적이 되면서 타이트한 정션이 늘어나요. 그래서 늘어난 그 장벽을 통해서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서 장이 줄줄 새는 장 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변비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포 독소가 몸에 침투가 되는데 사실은 암의 기본적인 시작이 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장 폐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번 시간에 안드레아스 모리치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에 있는 대장 폐색에 걸렸을 때 대장을 해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 포인트를 좀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강과 활력은 대장에서 온갖 용종이 되기 직전, 대장암 환자들은 용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대장암을 이루어요. 그래서 1년에 뭐 대장암 검사하시면서 대장의 용종들을 2-3개씩 절제해냈다고 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용종은 자르고 잘라도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용종이 생기지 않는 대장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과 활력은 장에서 노폐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암, 담낭암, 당간암 환자들도 담도의 담간의 담낭에 있는 담석 이런 노폐물을 잘라내서 담낭 절제하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담석은 자르고 잘라도 계속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플라그에서부터 시작되는 캘큘러스 섞여야 되는 그 과정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 이번 시간에 대장 폐색을 해결하는 방법.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장 청소는 모든 치료법에 일부가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cancer, detox is the answer. 해독이 답인데 해독의 첫 번째 스타트는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대장 폐색부터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 폐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평생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들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몸의 건강과 몸의 활력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퇴화되거나 산화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여러분의 대장부터 돌보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대장에서 노폐물을 쉽고 완전하게 제거하는 데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몸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대장 폐색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대장 폐색 분들의 공통점은 변비가 심해져요. 대장에 폐색이 되면, 그죠? 장누수 증후군이 있어서 대장에 폐색이 되면 변을 하루에 3번이나 4번 정도 바나나 변으로 냄새 없이 건강한 배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기름에 지지고 볶고 튀기고 온갖 혈관과 림프에 세포 독소가 꽉 차 있는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의해서 대장의 노폐물이 이제 축적이 되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이 폐색되게 하는 이 노폐물들을 계속적으로 해독을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처음에 치아의 때가 양치질 안 해서 치아의 때가 플라그가 점점 섞여야 돼서 치석이 돼서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대장의 요 플라그들이 점점 섞여야 되면 용종이 되고 그 용종이 점점 캘큘러스 섞여야 되면서 칼시노마가 되면 선종이 되고 그것이 대장암을 유발하죠. 근데 현대인들의 주된 식생활이 IP6나 피트산염이 많고 섬유질이 많은 현미밥에 콩에 햄프시, 아마시, 치아시, 뉴트리셔나 이스트플레이크 같은 비타민 B 컴플렉스가 풍부해서 그리고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맞춰줘서 세포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 식생활 대신에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과 같은 섬유질 제로이고 또 더더욱이 섬유질 제로인 주식으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드시니까 고지방, 고혈압,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고혈압, 고혈당,
이런 병을 비롯한 만성 질환이 오기 때문에 대장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장의 노폐물 플라그가 이제 점점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그리고 담낭으로 가요. 예, 그래서 간이 해독을 못해요. 그래서 암은요, 아무리 담배를 많이 피셔도 폐암에 안 걸리려면 간이 건강하면 돼요. 근데 간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담낭, 담도, 담간에 담석이 생기기 시작하면 콜레스테롤 수치와 담석의 수치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담석이 많아요, 몸에. 그래서 간에 담낭에 담도 폐색이 또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우리 몸에 정수기처럼 중요한 필트레이션, 여과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신장에서 여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간이 이제 담석이 꽉 차 있으면 신장에 여과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신장 기능이 무너지면 키드니 디스펑션이 생겨서 신장에 결석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이 키드니와 허트는 다르죠. 그래서 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 약으로 계속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 성분으로 심장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이게 약으로 억제해 놓으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심장 폐색이 또 와요. 그래서 심장혈관벽이 점점 좁아져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 기름으로 심장혈관에 지방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혈관벽이 다 막히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서 응급처치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장 폐색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에 이제 결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폐암으로 다발적으로 스팟으로 퍼져버리면 눈꽃처럼 이제 스팟으로 퍼지면 이제 힘들어지죠. 예. 암은 세포 단위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생기는데 점점 대장 폐색, 간, 담낭, 담도, 담간 폐색, 신장 폐색, 심장까지 폐색이 오면서 나중에 폐까지 이제 다발적으로 퍼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세포 단위에 산소가 안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얼굴, 피부 등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는 이 노폐물이 축적이 되면서 여러분의 있는 지금 모든 만성 질환이 비롯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장에 축적되거나 갇혀 있는 이 노폐물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담석이 많아서 담도암, 담낭암, 담간암으로 결석이 많아서 신장암, 신우암, 신부전증, 이런 모든 플라그들이 섞여야 된 이 돌덩어리들이 사실은요, 이 노폐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건강한 배변, 둥둥 떠야 되고 가라앉지 않고, 그래서 오래된 대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대장 폐색을 뚫는데 관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관장만으로도 오래돼 있는 대변의 이 묵은 독소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체의학에서 예방의학 쪽에서 이 콜론 클린즈라고 하는 장 폐색을 뚫는 천연 치료제들을 또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오래 묵어 있는 이 숙변들, 이게 온갖 젖산, 피름산, 음식물 독소와 함께 이 단단하게 섞여야 되는데 아주 주요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대변들, 그리고 관장을 하시다 보면 하얗게, 오늘도 윤 여사님이 끈적끈적 하얗게 가래처럼 관장하시다 보면 나오죠. 오래돼 있는 점막에 붙어 있는 이 끈적끈적한 점액질, 이 경화되어 있는 점액질들, 그리고 죽은 세포 조직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담석은 비례한다. 담석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대장 폐색을 만드는 주요 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박테리아, 그리고 살아있는 박테리아, 죽은 기생충, 살아있는 기생충. 열에 죽지 않는 기생충들이 많아요. 기생충이 300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온갖 벌레들, 바이러스들, 세균들, 끈적끈적한 점액질에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금속이나 기타 유해물질, 헤비메탈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이 플라그들이 점점 단단하게 칼시피케이션 섞여야 되면서 칼시노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은요, 평생토록 세수하고 목욕하듯 장 청소, 장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암이 재발전이 안 되시려면. 자, 그래서 필수, 이렇게 온몸의 대장의 용종을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 남아 있으면 몸에 꼭 필요한 유익균이 흡수가 안 돼요. 유익균이 흡수가 돼야 여러분들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유익균이 흡수가 안 되도록 유해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대장에. 이런 폐색되게 만드는 유해균들이. 그래서 필수 미네랄이나 비타민 B12가 이 몸의 염증을 잡아줄 수 있도록 면역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흡수가 하나도 안 돼요. 특별히 염증이 계속 생기게 하는 비타민 B12를 포함해서 일부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비타민을 흡수하는 이 대장균, 유익균의 중요한 역할을 약화시켜서 유해균이 온몸에 꽉 차 있어서 드디어 이제 대장 폐색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노폐물 일부가 들어가서 이런 림프 순환이 원활해야지. 이 림프는 피부 밑에 다 깔려 있죠. 특별히 애과 서해부 쪽에 다 깔려 있는 림프가 건강해야, 혈액과 혈관 림프가 깨끗해야 암이 재발 전이가 안 되고 만성 질환에 노출이 안 될 텐데, 이제 림프계가 독소로 꽉 차요. 혈액과 혈관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먹어도 영양 흡수가 안 되고 자도 피곤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하거나 여러분이 이제 질병에 노출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증세가 옵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장 폐색이 오면 변비가 먼저 시작이 되고, 변비와 설사가 교차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이제 땅땅해져요. 복부가 팽만해지고. 그래서 안 먹어도 배고픈 걸 잘 몰라요. 담적 증세 같은 게 생겨서 아무리 안 먹어도 배고픈 걸 모르는 증세가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이 특별히 뇌혈관에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두통이, 잦은 편두통과 두통이 오시기도 하고, 영양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이 있기도 하고, 속이 울렁울렁 되면서 메스꺼운 증세들, 미연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알러지 비염 같은 증세, 축농증. 그다음에 눈이나 귀에 질환들이 오거나, 꼭 메니에르 증후군 같이 이제 귀가 윙윙거리면서 영양 흡수가 안 되니까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썩는 내가 나고, 허리에 요통이 자꾸 와요. 담석이 많으면 이제 이 허리나 요 복부 쪽으로 자꾸 이 반응이 오죠. 그 다음에 어깨 축지가 막 자꾸 땡기고, 누르기만 해도 아프고, 그 다음에 몸에서 특유한 냄새가 나요. 본인들은 모르시는데 세포 독소가, 몸에 독소가 많은 분들은 옆에 가면, 여러분들이 5단계 해독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이 강의실에요, 이게 눈이 매워요. 온갖 세포 독소가 막 잔뜩 나와서. 그래서 그 아주 특이한 냄새, 그게 지금 몸에 세포 독소가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리고 자골 신경통이나 그다음에 피부에 트러블이 많은 분들 보면 세포 독소가 많아서. 그다음에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져요. 몸이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일단 암이 됐다는 건 간이 디스펑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은 질병의 관문인데, 간이 무너지니까, 간이 해독이 안 되니까, 세포 독소를 처리를 못 하니까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기운이 없죠. 무기력증이 오고, 신경계통의 질환이 오고, 만성질환이나 암과 같은 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 대장폐석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에 교통정체가 올 때 보면, 서울에서부터 교통사고가 딱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주르륵 부산까지 밀리는 것처럼, 대장이 폐색되면 몸이 연쇄적으로 차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깨끗한 대장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의 균형 잡힌 기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므로, 대장 청소는 폐암도, 신장암도, 간암도, 유방암도, 모든 암 환자들은 모든 치료법의 일부가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과 사실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대장에 대한 그 대장 해독하는 방법을 쓰신 그 여러 논문들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 제가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이요, 5단계 해독으로 이렇게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담도암이니까 담도만 절제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유방암인데 왼쪽 유방에만 암이 있으니까 유방만 절제하면 나는 이제 암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의 일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팔에 때가 있다고 때를 미시겠어요? 팔을 자르시겠어요? 때를 밀어야 되는데 팔을 자르면 끝나는 줄 아세요? 때가 점점 석회화돼서 암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5단계 해독으로 우리 온몸에 세포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을 깨끗이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특별히 이 대장이 폐색이 되기 시작하면요, 잠재적으로 아주 위험한 노폐물을 분해하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이 없는 유해한 박테리아를 번식시키는 곳이 바로 우리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건강은 전체 건강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대장 폐색이 돼서 유해 박테리아가 바글바글 번식하기 시작하면 이 폐색되어 있는 대작용이 부작용으로 우리 몸의 세포 독소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긴 독소의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 혈액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 세균과 박테리아 독소들이 어디로 가냐면 곧장 어디로 간대요? 간으로 또 갑니다. 간으로 가면 간세포가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간 기능 저하가 와요. 그러면 이제 암으로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런 독소가 간으로 가서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담석이 생겨요.
그래서 담도암, 담낭암, 당간암, 간암 환자들 보면 다 이제 이 담석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따라서 몸에 간에 담낭에 담도에 당관에 담석이 많이 생겨 있으면 담즙 분비가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예. 이게 몸이 그래서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폐색이 되면 그 세포 독소가 간으로 곧장 가서 간 세포의 독소가 자꾸 노출이 되면 예, 담석이 생기고 담즙 분비가 떨어지니까 소화 기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 독소가 더 이상 간을 통해서 혈액에서 제거되지 못하면 이제 림프로 또 다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체내 장기와 기관의 조직 속에 자꾸 축적이 되면 이제 림프로 독소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림프가 또 폐색이 돼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유방 절제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유방을 절제할 때 예, 혈액과 혈관 밑에 깔려있는 림프 쪽을 같이 절제를 하니까 우리 몸에 파수되어 있는 림프를 잘라버리니까 암이 신속하게 급속도로 재발되고 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유방에서 림프전이 되신 분들 또는 뭐 폐에서 림프전이 되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림프로 타기 시작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 그래서 림프가 폐색되기 시작하고 유체가 정체가 되고 복부가 팽만하고 체중이 증가되는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대장 폐색부터 기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건강하고 노화되고 퇴화되고 산화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예, 이 법의학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영양소나 천연 섬유질, 생명력이 고갈된 고도로 가공된 음식, 가공 음식, 정제 음식, 각종 패스트푸드, 그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도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그죠? 섬유질을 다 도려낸. 그래서 이 가공 음식을 계속적으로 드시면 대장이 음식물 덩어리나 유미즙을 이동시키지를 못해요. 연동 운동이 안 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인데, 자, 가공 음식이나 정제 음식 또는 이 동물성 음식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의 대장이 계속적으로 연동 운동을 못하도록 이게 폐색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자, 여기서 유미즙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 먹으면 위에가 섞여서 각종 소화효소인 푸티알린이나 아밀라제 같은 각종 소화효소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지방 음식을 먹었다면 리파아제가 나와야 되고, 단백질을 먹으면 프로테아제가 나와야 되듯이 이 위에가 이렇게 주물주물 섞여서 연동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죽 형태, 즙 형태 음식으로 반유동 상태의 음식물을 유미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 형태로 이제 씹어서 반유동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대장이 건강한 섬유질이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면 이 유미즙을 이동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연동 운동. 위장이 연동 운동을 해서 움직여서 소화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위장이 연동 운동을 하고 소장이 연동을 하고 대장이 이제 연동 운동을 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가공 음식이나 정제 음식이나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면 대장이 연동 운동을 잘 못해요. 위장도. 예.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 정제식품은 장내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건조하고 딱딱하거나 아주 끈끈한 끈적끈적한 유미즙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대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부피가 큰 유미즙은 쉽게 밀어낼 수 있지만 섬유질이 없고 끈적거리는 유미즙은 잘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장 폐색이 있는 분들은 화장실 가셔서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밀어내기를 잘 못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유미즙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하고 계시면 점점점 더 딱딱해지고 건조해져요. 만약 유미즙이 딱딱하고 마른 대변으로 변하는 것이 항상 겪는 일이라면 변비로 고통을 겪게 되고 대장으로 암으로 가는 이게 지름길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미즙과 대변이 대장벽에 쫙 달라붙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장 안에서 발효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썩어져요. 부패되고 점점 굳어서 경화가 돼서 기생충과 병원체의 번식처가 돼요. 그래서 2단계 기생충부터 해달라고 하셔도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장폐색부터 뚫어야 되는 거예요. 대장폐색을 뚫어야 기생충과 병원체의 번식처가 돼 있는 이 대장의 모든 환경들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과 병원체의 번식처가 돼 있는 대장폐색을 뚫어주고 혈액과 림프를 오염시키니까 이제 5단계 독을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서서히 신체를 망가뜨리는 독성 화학물질 창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
그래서 대장이 음식물 유미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막는 이 장벽을 형성해서 대장벽의 움직임을 제한해서 부드러운 수축 운동, 다시 말하면 대장이 꿀렁꿀렁 음식이 들어오면 연동 운동을 해서 소화기 기통으로 가야 되는데 대장벽에 두꺼운 플라그가 있으면은 대장에서 소화가 돼서 다른 장기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대장의 디스펑션, 대장에 이렇게 이 플라그가 덮여 있으면 영양소가 흡수가 하나도 안 되면서 온 세포 독소가 특별히 목하고 어깨, 현대인들을 보면요, 제가 이 어깨를 한번 누르면 깍 하고 기절들 하세요. 여기 얼마나 피곤해서 여기가 뭉치는지 아시는데 사실은 담석이나 결석이 많으면 이 어깨, 그다음에 허리, 복부 이런 데 이제 누르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독소가 꽉 차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담석이나 대장에 이제 세포 독소들이 지금 많이 껴 있을 때, 허리에 통증이 있고 각종 피부 질환, 그다음에 이게 대장 폐색이 심하면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에서 뇌 혈벽 장류가 생기면 이 뇌혈관도 이 대장 폐색이 심하신 분들이 이 뇌혈관에도 이 디스펑션이 와요. 그래서 뇌에도 이 기능 저하가 오고 또 피로하고 나른해지고 감기와 독감 그리고 손발이 냉해요. 영양소가 끝까지 사지 말단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변비 또는 설사, 그리고 각종 소화장애, 뱃속이 편안하지 않고 부글부글거리고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이 오고 크론시와 같은 여러 가지 계양성 대장염과 계실염, 다발성 계실증 같은 변비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다음에 리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이 줄줄 새는 증세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 대장의 디스펑션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장은 특별히 미네랄과 수분을 잘 흡수해서 영양 공급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장의 막이 세포 독소인 때들, 대장에 자꾸 이렇게 동물성 음식이나 흰쌀이나 흰밀가루, 흰설탕, 튀긴 음식 이런 거를 자주 드시면 대장의 막이 플라그, 때들로 이제 때가 영어로 플라그예요. 쉽게 생각하면 치아의 때가 치태 플라그죠. 그게 치석이 돼서 잇몸 질환의 원인인 것처럼 신장에, 간에, 담낭에 요 플라그, 때들이 점점 칼시피케이션, 석회화되면서 카시노마, 암이 되는 기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의 막이 플라그로 덮이면 각종 미네랄과 특정 비타민을 흡수해야 되는데 유해균이 많아버리니까 유익균이 흡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쉽게 말하면 변기통에 배설물이 꽉 차 있어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배설물이 싹 다 빠져야 유익균이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의 막이 이 때들로 막 덮여가지고 점점 석회화돼서 막혀 있으니까 미네랄과 특정 비타민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영양제를 드시고 아무리 독일에 가서 일본에 가서 면역 강아지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죄송하지만 이 부부 두 분이 오셔가지고 좀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인지 면역 주사를 지금 뭐 한 1,000만 원짜리 넘는 거를 여러 대 맞아서 아내는 암에 걸려 있지만 나는 암이 아닌데도 미리 예방을 해서 나는 아주 건강할 거다라고 이제 자신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해독이 중요하다고 해독 안 하고 아무리 면역 주사 맞아봐야 흡수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유해균이 많으면 유익균이 흡수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대장의 막이 이미 때들로 막 계속 석회화돼서 용종이 생기고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 되기 때문에 이 플라그를 관장을 하시고 대장 청소를 해서 다 녹여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대장의 막이 이 때들로 점점 석회화가 되면 미네랄이나 각종 비타민과 같이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먹이가 유익균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유해균을 다 녹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보충제를 복용해도 영양 부족에 시달려서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결핍장애로 생겨요. NK가 면역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암과 싸워 이기는 무기가 충분히 이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유해균과 싸울 수 있는 유익균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질병은 신체의 특정 부위가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 특정 미네랄이 부족할 때,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다 영양실조예요. 암이 흡수가 이 암세포가 다 먹어서이기도 하지만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하나도 없어요.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암 환자들 보면 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암세포가 또 미네랄을 좋아하니까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영양실조의 주요 원인은 유해균이 많아서 유익균이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원인은 장폐색 때문에 유익균이 흡수가 안 되니까 맨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대장을 폐색되게 만들어서 영양실조가 와서 유익균이 흡수가 안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장 폐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거에만 이게 몰두하실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폐색을 해결을 해야 여러분의 암이 더 이상 재발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 해독 가운데 1단계 대장 청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